오늘 장중에 상승을 시도하던 양대 지수가 지금은 약보합 이상으로 0.4%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디에프가 22%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주 인디에프, 바로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그런 기업으로서 지난 정권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남북경협주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지속되면서 일단 인디에프 전전거래일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25%가량 상승하며 926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IPO 이후에 첫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상 운임, 물류 AI 스타트업 기업 시벤티지와 총 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PO 이후에 첫 투자가 이런 AI 쪽의 투자라는 점에 주목을 받으면서 13%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TX 중공업과도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죠. 이 종목이 오늘장까지 8.9%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 쪽으로 인수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HD 현대그룹주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STX 중공업이 오늘장까지도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28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태양금속이 오늘장에 10.7%, 태양금속 우선주까지 8.6%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KG 모빌리티 7.5%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신차 모멘텀 나오고 있는데요. 신차 도심형 SUV 액티언이 사전 예약 하루 만에 예약 대수 16,000대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6,000원 선 진입하면서 7.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약간은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라파스와 공동 개발하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 개발 모멘텀 어제장에 부각이 됐었고 오늘장까지 반영되면서 7.4% 18,97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엔진이 6.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증권사 분석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5,53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아스가 6% 넘게 오르면서 1,000원 선 돌파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4% 상승하면서 22,350원.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이후에 원전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 어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의 K스택 반도체 장비주가 7% 하락으로 올라와 있고요. 백광산업도 6.6%. 오늘 그 HBM 관련한 IT주들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DI가 5.7%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SK스퀘어, BH까지 4에서 5%의 하락 띄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주 BH도 오늘장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HLB 그룹주 내 HLB 글로벌이 4.68%의 하락입니다. 대북주 일신석재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장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7월 들어서 고점 기준으로 86%까지 시세가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50%대로 상승률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사조 대림이 4%의 하락, 그리고 어제 지금 사면 늦는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던 한미반도체 3.99% 하락하며 16만 1,400원, 효성중공업 3.94% 하락입니다. 전선 관련주, 전력기기 쪽 관련주인 이 종목도 하락세를 띠면서 37만 7,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의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정세, 그 다음에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초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이 또 이제 유리해짐에 따라서 전방 산업군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러면서 수급을 넘겨받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만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주들 상당히 또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조금 또 리스크가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등등 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신고가로 달성을 한 종목들은 이제 또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에 도달을 했거든요. 방산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잡았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 접근을 하면 충분히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고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일전에 저점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왔을 때 한번 또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죠. 현재 구간은 시장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이 어느 정도는 나온 구간이고, 방산주들의 특성 자체가 계속해서 쭉쭉쭉 간다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제 기존에 접근하셨던 분들이 들고 있을 만한 구간이지,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조금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은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금 이제 하락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 코세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현재 시장의 특성을 굉장히 또 잘 나타내주는 종목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현재 뭐 MP나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덱스터 등등 해가지고 후발주자, MP부터 해가지고 대장주부터 후발주자까지 전체적으로 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유리해졌다라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또 전방 산업군으로 완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힘을 내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끌고 가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는 약한 가운데 개별주들만 마구 날뛰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P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 수급이 또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따라가는 후발주자들도 보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또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전에 들어온 수급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염두를 해야 될 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메타버스 혹은 XR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코세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뭐 MP나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자가 나왔으면 나왔지 뭐 흑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에 따라서 이제 또 살아있는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아마 한동안은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 새롭게 살아나는 종목들,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메타버스를 통해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XR 출시 계획에 주목을 하면서 바닥권에 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테마로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주목할 필요 있다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세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방산주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방산주는 현재 보유한 분들의 영역이라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또 실적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서울바이오시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4,03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광반도체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모 회사가 서울반도체고요. 서울바이오시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액이 1,8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하며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주 움직임 좋습니다. 샤페론 22%, 유투바이오도 21%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NS가 21.78%, MP가 21.73%의 상승인데요. MP는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뷰테크놀로지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XR 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3,165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 보시면 중암 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입니다. 16.4%의 상승이고요. 또 XR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 13%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가 13%가량의 상승으로 9,41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마이크로 바이온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지난 6월에는 스위스 제약사와 5,9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ADC 쪽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밖의 종목으로는 화장품주, VT와 스킨앤스킨이 11% 넘는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정말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테크윙이 아쉽게도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10% 오늘장에는 또 하락을 하면서 55,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시세를 보시면 올해 500% 넘는 시세를 낸 종목입니다.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밖에 제너셈이 11%, 휴림 네트워크스, 캐리, 라이콤이 9에서 1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IT 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의 약세 나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즈미디어, HB솔루션, HB테크놀로지, 딥마인드, 해성 에어로보틱스 이렇게 7%에서 9% 하락하고 있는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HB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주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걸 살펴보는 게 좋을지 코스닥 시장 진단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특징주로 전략 세울까요? 네,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인프라, 그중에서 이제 또 하락 종목 먼저 세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특히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전선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고 고점에서 물량이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명전기를 안내드렸을 때와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명전기가 좋아진다. 전선 전력 인프라가 7월 달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 요 구간부터 해서 상승이 쭉 나오다가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명전기뿐만 아니라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그동안의 전선 전력 인프라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제가 어제 야인시대에서 안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야인시대에서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추천주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전에는 생명전기, 그 다음에 대원전성 정도를 전선이나 전력 인프라 쪽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KBI 메탈을 안내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워낙에 수급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급이 빠르게 넘어가는 종목들,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을 또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선 전력 인프라 쪽에서 사실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약간의 이제 힘이 빠지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새롭게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만한 모양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260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현재 안내드렸던 이제 이 세명전기 대원전선, 그 이후에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KBI 메탈을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 속에 있어서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발주자로 이 출발해준 종목들이 물량이 빠지면서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이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섹터군 내에서도 현재 수급 이동이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 현재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이 수급을 좀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또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당분간 이러한 그림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업종의 이 상승 흐름들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림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으니까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지금 전선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제가 전선 전력 인프라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한번 이제 또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선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줄 거니까 살아있는 종목들을 또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발빠르게 수급주들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에 따라서 새롭게 움직일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수급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특징으로 알아봤고요.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 두 가지 엇갈리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명전기 쪽보다는 KBI 메탈 같은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